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기관 안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저희가 서로에게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선생님, 저희가 요즘에 신학기라서 네. 환경 구성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은 환경 구성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에는 영아반 담임이고 이제 올해 2021학년도에는 만 3세 유아반 담임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차이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영아반 담임을 맡을 때에는 아이들이 최대한 영아기 아이들의 발달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안정감을 가지고 기관에서 생활하는 것을 가장 중점을 두어서 환경 구성을 했거든요. 따뜻한 그런 느낌의 교구, 그리고 인형,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과 굉장히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가족 사진판 이렇게 구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유아반 담임을 맡았는데 유아들이 이제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오는 만 3세 아이들이 다양한 그 유아기에 적합한 교구들이나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종류를 조금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저도 올해 선생님하고 동일하게 만 3세 반을 맡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만 4세 반 담임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만 4세 반에서 3세 반으로 연령이 내려오게 되면서 교구들이 조금씩 크기가 더 큰 걸 내주게 되고 아무래도 안전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연령이 어릴수록 아직 몸의 통제가 힘들고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좀 잘 케어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뭐 직경 2.5cm가 안 되는 물건은 내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모서리가 조금이라도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들을 뺀다거나 이런 고려들을 한 번 더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4세에서 3세로 연령이 내려오면서도 그런 걸 더 고려하게 되니까 선생님께서 만 2세를 맡으실 때는 그런 점이 더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연령과 흥미 그리고 안전을 조금 기준으로 환경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아진 선생님은 어린이집 이야기를 저랑 나누어 봤는데 혹시 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학부생일 때 보육 실습을 못해서 어린이집에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아쉽고 어린이집이 되게 궁금한데 유치원이 만 3세에서 5세로 세 연령이 있는 반면 만 0세부터 5세까지 더 다양한 연령의 반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다양한 연령이 있을 때의 특징이라던가 교사의 업무의 차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5세 어린이들이 재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연령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 영아들은 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귀여운 영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소통이 잘 되고 교육하는 것들이 정말 잘 전달되는 느낌을 받는 유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연령을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 연차랑 월차라는 개념이 있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유치원은 사실 방학이 있는 대신 그렇게 연차랑 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저희 기관의 경우 워낙에 소규모라서 교사 한 손 한 손의 그 인력이 되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연차 월차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말 지나고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연차를 미리 계획해서 사용하면은 그런 점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방학이 있는 경우가 부러울 때가 정말 많은데요. 좀 길게 여행을 가고 싶거나 볼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방학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방학 때는 보통 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길게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교사는 사실 어린이들이 나오지 않는 방학이라고 해서 그 기간 내내 같이 쉬는 것은 아니고요. 뭐, 방학이 끝나갈 때쯤에는 신학기 준비를 물론 해야 하고, 방학이 시작된 직후에는 뭐 그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교실을 정리정돈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고요. 기관마다 또 행정직 선생님, 서무 선생님이 계신 경우도 계시겠지만, 저희 유치원은
그런 서무 선생님이 따로 안 계시고 교사들이 행정적인 처리를 다 나누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에도 당직을 서야 하고 당직 교사가 나와서 그런 공문을 처리한다던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당직을 선생님들끼리 잘 맞춰서 최대한 오랜 시간 이어서 쉴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로 배려해주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그런데 보통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유아들과 영아들과 일과를 같이 하세요? 저희는 9시간 정도 이제 교실에 있고 1시간은 휴게 시간이에요. 그렇군요. 9시간이면 정말 기네요. 저희 유치원은 일괄적으로 9시에 등원해서 2시에 하원하기 때문에 따져보면 5시간 정도 아이들과 일과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하원한 뒤에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일이라거나 서무라거나 회계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모든 교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뭐 일지를 작성하고 아이들의 찍은 사진을 정리하고 그런 학급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있겠죠. 선생님은 또 아이들과 9시간이나 보낸 이후에 또 그런 일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아이들이 하원을 하면 교사가 번갈아 가면서 교실을 보기도 하고 그런 문서 업무를 하기도 해서 업무적인 부담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과 시간이 저희가 조금 짧아서 뒤에 서류 작업을 할 시간이 많은 만큼 저는 좀 아쉬운 게 5시간이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놀이하기엔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가 왜 법적으로 대근육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넣어야 되고 자유놀이 시간을 최소한 1시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려하고 밥 먹는 시간과 간식 시간을 고려하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이 정말 많을 때에도 굉장히 빠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좀 그런 어려움은 덜한 편일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일과 운영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교사도 아이들이랑 하고 싶은 놀이,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오전에 했던 놀이를 정말 흥미가 있었던 놀이라면 뭐 낮잠 자고 오후에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놀이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에 있는 모든 교구를 다 사용해서 충분히 놀이할 수 있겠네요. 그건 정말 부러워요. 네. 저희가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나눠보았는데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기관 모두 다른 점들은 있겠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하고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한 어린이로 자라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굉장히 중점으로 두고 교사 모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앞으로도 계속 힘내서 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코리아 TV의 정하진, 장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